아 진짜.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 변론기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막 속이 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가. 이쯤 되면 웃으셔야지. 그걸 갖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누구 좋으라고? 그냥 웃으면서 아 어이가 웃어야지. 그런 건 웃어줘야 돼. 웃으라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니 오죽하면 이제 윤석열의 변호인단도 음,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음. 아니 그 국회로 들어간 이유 만약에 질서 유지가 목표였는데 그 안에서 좀 혼잡스러워서 끌어내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철수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그걸 왜 끌어내라고 얘기하냐 요원들을. 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네. 본회의장에는 사실 국회의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공간에서 요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거기 누구 숨어 있는 요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투입된 그 아마 뭐 특전사 요원들 네. 이런 사람들 보고 철수하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미 여러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또 검찰 가서 얘기하고 네. 검찰이 그걸 또 그 공소장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본회의장에 150명이 안 된다. 150명은 뭘 의미하겠어요? 국회의원이죠. 예. 그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150명이 있으니까 그 150명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차기 전에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원이 거기서 개입될 여지가 뭐가 있어요? 예. 요원이라는 말이. 뭐 그러다 보니 변호인단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도 어제 변론 기일 중에 중간중간 좀 어이없어서 웃음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노출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윤석열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한참 동안 한다든지 뭐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하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서 나온 변호인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네. 이른바 받은 글 예.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혹시 윤이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지급될 때까지는 저 수준의 그 어떤 변론 방어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너무 형편없으니까. 네. 그냥 사실은 근데 변호사들도 고역일 거예요. 아, 뭘 어떻게 쉴드를 칩니까? 그거를 온 국민이 다 본 건데.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건데 이게 좀 웃기려고 한 거지. 지금 도대체 그게 어떻게 진지하게 그 발언에 의미와 진위를 성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변호인단이 거기에다 또 강조점을 둬서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단 말이죠.라고 하면서 이제 좀 뭔가 동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 근데 이제 참 사실은 지금 또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또 DC 인사이드요? 그 거기에 또 저게 올라왔더만요.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예전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이 셋이서 유튜브 했었을 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의원을 끌어내라 얘기하면서 요원이란 말을 한번 했습니다. 실언처럼 요원이라고 한 건데 그러나 김병주 의원이 물어봤죠.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끌어내라고 한 거 말이었냐? 아니냐. 맞다. 그러면 그 요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곽종근이 요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잡고 또 그렇지 요원으로 밀고 가자.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시즌 2. 예. 근데 바이든 날리면 때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예. 저기 또 갑자기 또 바이든 날리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명태균과의 문자에서 김건희가 그 철없는 오빠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본인의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 윤석열이 아니라 네. 친오빠다. 근데 아무리 맥락상 봐도 그게 친오빠가 거기 나올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김건희 씨를 제법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친오빠가 있고 친남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다는 건 한참 후에 알았어요. 우리가 가족 관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그 엄마하고 그 김건희 네. 자신만 해도 뭐 정말 차고 넘치는 컨텐츠인데 그래서 야 이것도 철없는 오빠 그 얘기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갑자기 또 이게 엉뚱한 얘기인데 그 예전에 김은국 씨가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철없는 여자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노래 소개를 할 때 털없는 여자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네. 예. 그럼 뭐 뭐 하여튼 네. 그런 실수담이 갑자기 생각이 예. 났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시버러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것도 있죠. 뭐 그 문익
점 선생을 문익환 선생이라고 하고 네. 그 붓두껍 같은 거 네. 그리고 뭐가 또 UCLA를 우크라. 대학교라고 얘기도 하고 예.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요즘에 그 저 강성범 씨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란나비 아 지금 응. 그거 보여주려 빌드업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한 시간을 채워 네. 혼자서 내란나비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이렇게까지. 아니. 아, 정말. 철없는 여자. 예. 그거 예. 네. 철없는 오빠. 예. 철없는 오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모든 격을 다 한꺼번에 추락시키는. 지금까지 했던 말에 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그럴 듯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좀 알려주실래요? 없었군요. 아니, 제가 근데- 모르고 있는 게 있나 아니 싶어서. 의원을 요원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 모든 말이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계엄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 누가 얘기했냐면 김진홍 맞- 목사라는 사람이 아. 제일 먼저 얘기한 걸 어디서 네, 그거 들어가지고. 유튜버에서 얘기되던 그런 이야기들. 그게 아마 김진홍 목사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원조예요? 것이고 또 요즘에 저 윤석열이 네. 김진홍 이 사람한테 그 저기 성경을 선물 받았는지 아, 뭐 그래서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예. 참 너무 유치해서 이게 보수 기독교인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어필하기 위한 거예요. 어장관리하는 거야. 어장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내란 공모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란 주동자들이 뭐 윤석열과 김용현 말고도 네. 이 공모한 사람들, 세력들. 근데 검찰에서는 국무위원들 무혐의를 해주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꽤 됐죠. 예. 저 경향신문에 있다가 저 조선일보로 간 유희곤 기자가 쓴 건데, 근데 지금 어제 그 김용현의 진술로서 이거 그렇게 하긴 어렵게 됐어요. 그 동의를 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 동의를 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단수 같더라고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그 누구일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김용현 말고는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과거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를 했었다. 네네네. 근데 어제 김용현 이야기는 동의를 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예. 대통령도 아닐 테고 누군가 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총리하고 또 여러 명한테 그 행안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쪽지 문건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건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행 이 사람도 의구심이 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상목의 반응은 본인은 되게 강하게 반대한 것처럼 언론에 나왔단 지금 말이에요. 돌아보면 본인 주장일 뿐이야, 그는. 예. 근데 예컨대 지금 그날 그렇게 쪽지를 받고 나서 윤석열로부터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F4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F4라고 해서 여러분 플라워 4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낸스 4. 그렇습니다. 파이낸스인가요? 예. 저기 뭐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예. 네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재부 그 간부들.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네. 그 쪽지에 나온 내용대로 국회 입법 기능을 그 멈추는 대체 입법 기구를 만들기 위한 뭐 예.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면은 내란에 가담한 거예요. 예. 공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혐의 처분 나올 수가 없다. 무혐의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제대로 수사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대통령이 준 문건이고 계엄령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그냥 주머니에다 구겨 넣었고 나중에 차관보한테 줬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이것과 관련해서 차라리 네. 저 같으면은 그 계엄 직후에 나와가지고 이 SNS에다가 지금 계엄령 선포됐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반대했다. 차라리 그렇게 아니 그 뭐 깔끔하게. 무슨 강요는 아니었지만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곧바로 바로 본인이 브리핑하죠. 곧바로 이거는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극렬히 반대했다면은 나중에 그 뭐 자기가 반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뚜렷한 행동이 없었고
그 이튿날 음. 오후에 예. 그러니까 계엄령이 완전히 그냥 음.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서야 받은 글이라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글 속에 한덕수하고 최성목이 발끈하고 반발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예. 경제 관료 출신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네. 한번 먹을까요 그냥? 예. 경제 관료 출신이야. 예. 그래서 아마 기재부 패밀리들이 이거는 경제에 너무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거보다도 한덕수 최상목을 살리기 위해서 아. 일부러 그렇게 언론에다가 받은 글을 돌린 게 아닌지. 플레이를 언론 플레이를. 그렇지. 저는 그 의심이 돼요. 실상은 그때 뭐 별다르게 반발도 안 했고, 네. 그랬던 사람들이 뭐 그것도 그런 추정을 예, 해볼 추정을 수 해보는 있다. 겁니다. 예, 예.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예.